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남편이 죽은 뒤로 김밥 장사를 하면서 혼자서 아이를 키워왔는데요. 오냐오냐 하면서 기른 아이다 보니 철이 없는 면이 있어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었죠.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들, 오늘 상견례한 집안 사람들 말이다. 내 생각이지만 영 느낌이 싸하구나. 상견례 자리에서는 재미있게 잘만 말하더니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엄마? 아니, 직업이 뭔지 물어보는데도 그게 왜 궁금하냐고 쏘아붙이신 것은 그냥 내가 넘어갈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김밥 장사 한다니까 픽 비웃었던 거 기억하니? 장인 장모님이 그래서 바로 해명했었잖아. 비웃은 게 아니라 김밥집에서 얼마 전에 가족끼리 갔다가 웃긴 일이 있었다고. 그거 떠올라서 웃은 거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사돈 양반이야. 뭐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며느리 될 애까지 거기서 실실 웃고 있는데 내가 넘어가란 말이냐? 엄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의 부모님이시잖아. 그냥 좀 넘어가자. 아들 체면 생각해서라도 좀. 네가 그렇게 체면 중시하는 줄은 몰랐구나. 나이 30 먹도록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하고 있어서 나는 남 시선 의식 안 하는 줄 알았지. 아, 또 그 얘기야, 엄마? 나도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하는데 안 된 거라고 말을 했잖아.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엄마한테 말하고 5년 내내 내가 제대로 새벽에 잠을 못 잤어. 엄마한테 죄송스럽기도 하고 꼭 붙어야 하는데 늘 모자랐던 날 얼마나 원망했다고. 그런 것 치고는 먹을 거 잘 먹고 놀러도 잘만 다니더구먼. 솔직히 너, 내가 김밥 장사한 돈으로 건물주 행세하고 다니면서 나한테 뭐 제대로 효도한 일이라도 있니? 남들한테 우리 아들이 사업으로 자수성가해서 건물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엄마도 아들이 변변찮은 대학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날백수라고 하는 것보다 그게 좋잖아. 아무리 내가 애원했어도 결국 엄마도 동의한 일인데 왜 그래? 솔직히 엄마도 내가 창피하니까 내 거짓말에 동참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아들, 그러지 말고 사돈이며 며느리한테 솔직히 말하자. 결혼할 사이인데 네가 무일푼 백수라는 거 감추면 어떡하니? 어차피 내가 번 재산이야. 나중에 네가 다 물려받을 건데. 나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갈 때까지 친구들이랑 싸울 일 있을 때마다 항상 듣던 얘기가 뭔지 알아? 압이 없는 자식이라는 얘기였어. 어떻게 또 소문이 나는지 항상 선생님이며 친구들이며 귀신같이 내가 아빠 없는 거 알고 있더라. 아빠 없는 자식 소리 듣고 자라게 해놓고 이제 와서 나 백수 소리까지 듣게 할 작정이야?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너랑 아무래도 이 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봐야겠다.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오너라. 나 친구들이랑 밤새 술 한잔 하기로 했어. 결혼하면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할 텐데 이럴 때라도 코 삐뚤어지게 마셔야지. 엄마랑 얘기 좀 하자고 제발. 어차피 집에 가봤자 엄마 지긋지긋한 잔소리만 할 거잖아. 내 인생 어차피 아빠 없는 것 때문에 충분히 망가졌으니까 거기에 잔소리까지 얹지는 말자. 오케이? 아비 없이 자란 자식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잠까지 아껴가며 김밥 장사를 하면서 부단히도 노력한 덕분에 저는 건물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을 줬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은 늘 모자라다고 투덜대기만 할 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겠다고 막상 수험서를 펴놓고도 공부하지 않는 아들이 속이 타 잔소리를 해보기도 했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먹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제가 반대하는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신혼집을 따로 장만해줬음에도 계속 많은 것을 요구하는 아들이었죠. 엄마, 이번 달 용돈 100만 원만 좀 더 붙여줘봐. 아무래도 이래저래 쓸 돈이 많아서. 뭘 하길래 한 달에 300만 원을 넘게 쓰고 있어? 500만 원 넘게 쓰는 바람에 엄마 힘들다고 말한 게 불과 2달 전이다. 신혼 초다 보니까 집사람이랑 이래저래 여행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아서 그러지. 그래, 너 말 잘했구나.
안 그래도 걔 SNS에 보니까 비싼 곳에 비싼 음식에 비싼 것만 펑펑 누리고 있더구나. 걔 회사에서 격리 일하면서 벌이도 시원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난다니? 원래 부부는 뭐든 같이 하는 거잖아. 그리고 집사람이 다른 데에서는 많이 검소하게 아끼고 있어. 엄마 잔소리 좀 많이 지겹다. 그래서 100만 원 더 붙여주겠다고 말겠다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며느리 편을 드는 거냐? 당연히 해야 할 말도 잔소리라고 하면서 지겹다고 말하니 내가 속이 편하겠니? 아, 그러면 집사람한테 엄마가 직접 말을 하든가. 왜 맨날 나만 사이에 끼어서 고생을 해야 하는데? 알겠으니까 조만간 며느리 한번 직접 데리고 나오너라. 주말에 날 잡으면 되겠니? 잔소리 하려고 정말 만나기까지 하려고? 좋은 얘기도 한두 번 들으면 질린다는데 왜 그렇게 잔소리를 못해서 안달이야? 너나 며느라기는 경제적으로 자립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겠어? 벌이가 시원찮으면 그 벌이에 맞춰서 쓸 생각을 해야지. 남들 다 하는 거 따라간다고 신혼집도 40평 넘는 곳으로 장만해, 차도 장만해. 그러다가 엄마 아프기라도 하면 너 대체 어떡할 거냐? 엄마 김밥집 장사 잘 되고 있잖아. 관리자랑 직원 적당히 구해서 관리시키고 일하게 하고 수급만 따박따박 하면 되지. 인생 쉽게 살려고 하지 마라, 아들. 그러다가 개고생하고 나중에 피눈물 흘리는 수가 있어. 자꾸 엄마가 내 인생에 저주를 퍼붓듯이 말을 하니까 내가 힘이 빠지는 거야.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좀 곱게 할 수 없어? 왜 맨날 잔소리만 하고 나 힘들게만 하는 거야? 네가 잘해야 내가 좋은 말을 해주고 칭찬을 하든지 하지. 아, 몰라. 모르겠으니까 집사람 나중에 따로 만나든지 집에 찾아오든지 해. 올 때 김밥은 지겨우니까 들고 오지 말고 갈비 같은 거 챙겨와. 결혼을 하고도 철이 없는 아들의 모습에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으니 그래도 기대 볼 것은 며느리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며느리가 아들을 좀 잘 보살펴주면서 케어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끼리끼리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아들처럼 철없고 나태한 것이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이 말한 대로 주말에 갈비를 들고 신혼집을 방문했는데 완전 돼지우리가 따로 없다 싶을 정도로 어질러진 집에 한숨이 나왔죠. 얘 이게 대체 뭐니? 집에 물티슈며 머리카락이며 먼지며 죄다 뒹굴고 있잖아. 냉장고에 무슨 빨간 국물인지 핏덩이인지 잔뜩 묻은 건 또 뭐고? 설거지는 얼마나 안 했으면 이렇게 쌓여 있어? 아, 그이가 설거지 담당인데 아직 안 치우고 있어서 저도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머님. 그리고 냉장고에 묻은 빨간 국물은 아마 떡볶이 같은데 저도 묻은 줄은 몰랐네요. 그걸 대답이라고 하는 거냐? 그럼 집에 뒹굴고 있는 먼지는 어떻게 된 건데? 네, 어머님. 그건 조만간 로봇 청소기 살 거라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로봇 청소기가 깨끗하게 청소해 줄 건데 사람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잖아요. 로봇 청소기 주문한 거 기다린다고 집을 이 지경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거니? 아직 로봇 청소기 주문은 안 했어요. 기왕 사는 거 좋은 걸로 사야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잘 안 보이네요. 청소를 잘한다 싶으면 내구도가 걱정되는 것도 있고, 또 괜찮다 싶은 건 남들한테 좀 내세우기 어려운 브랜드 제품이 아니라서요. 대체 니들 무슨 생각으로 신혼집을 장만해달라고 한 거냐? 난 처음 볼 때 이게 돼지우리인 줄 알았다. 브랜드고 나발이고 로봇 청소기한테만 기댈 게 아니라 니들이 치우든지 해야 할 거 아냐.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도 일주일 내내 회사 일하면서 고생하다가 주말에 좀 쉬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에 불쑥 찾아오셔서 역정만 내시면 마음이 많이 안 좋아요. 솔직히 이 집도 그이가 다 장만한 거고 그이가 건물주로 일하면서 그 돈으로 로봇 청소기 쓰는 건데 어머님 김밥집도 그이가 다 장만해 준 건데 왜 자꾸 저랑 그이를 부족한 사람 취급을 하세요? 세상에는 말이다.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게 있는 법이다. 신혼집 장만한 지 얼마 됐다고 이 새 집에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는 쓰레기 더미가 되었잖니? 그 꼴을 보고도 잔소리하지 않을 시어미가 어디 있겠냔 말이다. 어머님,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은 결국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버는 만큼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이가 이 집안에서 제일 돈도 많이 벌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 집안일 소홀하더라도 이해하셔야죠. 내 아들이야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니? SNS 보니까 비싼 곳에서 비싼 음식 먹으면서 호화롭게 살고 있던데 왜 집안일도 방치하냔 말이다. 그건 말이죠. 그이가 저한테 많이 챙겨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런 거죠. 이 집안 기둥이자 결정권자가 저한테 괜찮다고 말했는데 저라고 별 수 있나요? 그냥 따르는 수밖에 없잖아요. 철이 없는 아들 때문에 속이 터지는 상황에 며느리까지 시어미를 무시하고 있으니 열불이 났는데요. 김밥집을 아들이 장만해줬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이라 알고 있으니 이렇게 무시를 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체면과 평판을 위해 동참해준 거짓말의 대가였으니 누굴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싶었지만 이대로는 도저히 답이 없겠다 싶어서 저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너희 하는 양을 그간 지켜봤는데 도무지 답이 없어서 말을 한다. 이제 아들 너한테 주는 용돈은 한 달 50만 원으로 줄일 거고 공무원 시험 공부 다시 시작하거라. 뭐? 엄마 갑자기 용돈을 그렇게 줄여버리면 나 어떡하라고. 그걸로는 한 달 식비도 안 나오겠다. 집사람한테는 뭐라고 핑계를 대는데? 그거야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엄마가 신경을 쓸 일이니? 너가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기대기만 하고 혼자서 노력하지 않으니까 노동의 가치를 모르는 거다. 며느리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저번에 엄마 왔을 때 집 깨끗하게 치워놓은 거 보여줬잖아. 집사람이랑 나랑 요즘은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데. 내가 준 카드에 심부름센터 결제라고 뜬 내역 훤히 보이는데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한 번에 10만 원 넘는 집안 청소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것에서부터 벌써 답이 없다. 너는 돈 소중하고 노동 소중한 줄은 알 필요가 있어. 하여튼 나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그런 줄 알거라. 엄마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앞으로 나 배달 일 시작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공무원 공부하라니까 왜 배달 일을 하겠다는 거냐? 솔직히 나처럼 30대 넘도록 스펙도 변변찮은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 엄마가 일하라고 하도 잔소리하라니까 하기는 할게. 그런데 엄마가 줬던 용돈만큼 벌려면 배달일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다고. 공무원 시험 공부하면 되지. 왜 해보지도 않고 포기를 하려고 그래? 엄마도 알다시피 나는 머리가 나쁘다니까. 머리 나빠서 공부하려고 수험서 첫 페이지만 펼쳐도 막 잠이 쏟아진다고. 면접 때 잘할 자신도 없고. 명훈아, 네 나이 30 넘도록 직장 못 가졌다고 나는 창피한 거 하나 없다. 오히려 네가 흡족하도록 지원 제대로 못 해주고 못 돌봐준 엄마가 미안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배달일 하면서 며느리 허용 충족시켜 주겠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그 거짓말 이제라도 인정하고 며느리나 너나 형편에 맞게 지내렴. 그러다가 이혼이라도 당하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아들 무일푼 백수에 이혼남 만들고 싶어서 작정했어?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공부해서 합격하고 그게 아니라면 마음에 들만한 일이라도 알아보라는 거 아니니. 엄마가 김밥 말아서 파는 돈 가지고 편하게 공부하면서 미래 대비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니. 그런 얘기를 그러면 좀 미리부터 하든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엄마 멋대로 결정 내리는 게 어디 있어? 하, 기가 찬다 기가 차. 내가 지금 갑작스럽게 이 말을 꺼냈다고 하는 거니? 너 대학 들어가기 전부터 말했고 군대 다녀와서도 말했고 30대 넘기 전에도 말했다. 결혼하기 전에도 말했던 얘기인데 이게 갑작스러우면 너한테 안 갑작스러운 건 뭐니? 몰라. 하여튼 엄마가 용돈 끊으면 나 배달일 해서라도 집사람한테 돈 많은 척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시간 프리하게 낼 수 있으면서도 돈 벌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는데 어쩌겠어? 나 사고 나면 엄마 책임이니까 그런 줄 알고. 막무가내인 아들 때문에 속이 탔지만 버릇을 고쳐놓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아들 하나야 버릇이 없이 군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편이었지만 허영심 많은 며느리까지 더해지니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거든요.
이제라도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던 시점이었죠. 그렇게 각오를 굳힌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말로 아들은 배달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인가 술을 마시고 하소연하더라고요. 아들이 못난 아들이라서 정말 미안해. 남들은 돈 벌어서 호강시켜 주겠다고 한다는데 내가 정말 쓰레기인 것 같아. 미안. 정말 미안. 얘가 술을 어디서 이렇게 떡이 되도록 마셨어? 내가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그동안 효도 못해서 미안해서 엄마한테 속옷 사왔어. 원래 첫 월급으로 빨간 속옷 산다잖아. 너 맛있는 거나 챙겨 먹지 뭐하러 엄마 속옷을 사. 주니까 받기는 하겠다만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엄마를 찾아왔어? 결혼하고부터는 생전 얼굴 한 번을 안 비치던 애가. 가끔 집사람을 보면 내가 돈 갖다 바치는 ATM 기계인가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 엄마도 그런 생각이 들었으려나 싶어서 내가 갑자기 미안하더라고. 걔도 좋으니까 너랑 결혼하지 않았겠니? 미우나 고우나 부부 연을 맺은 이상 끝까지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런 말 마라 이거사. 엄마는 내가 집에서 무슨 취급 당하는지 몰라서 그래. 내가 비싼 가방이며 반지 사줄 때가 되어서야 한번 웃어주는 사람이 집사람이야. 평상시에는 길에 가는 남자들 보면서 해벌쭉한 게 집사람이라고. 나는 너랑 걔랑 서로 붙어서 죽고 못 사는 사이인 줄 알았다. 그래서 같이 좋은 곳도 놀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는 거 아니니? 집사람 SNS 엄마가 제대로 확인 안 해봤구나. 나는 그냥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전부 다 집사람 단독샷이잖아. 대놓고 말은 안 해도 SNS에 사람들이 예쁘다고 댓글 달고 그러기도 하거든. 그럼 유부녀라는 거 티를 내야 하는데 은근슬쩍 솔로인 척하고 그런다? 그래서 나 얼마 전에도 집사람이랑 싸웠잖아. 유부녀가 솔로인 척한다고? 세상에 기가 막혀서 네가 그렇게 따지니 걔는 뭐라고 그러디? 솔로인 척한 게 아니라 굳이 유부녀인 거 티를 안 낸 거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SNS에서 유명해져서 인플루언서 되면 광고도 찍고 그럴 텐데 왜 방해하냐고 역정이더라. 그런 상황에 내가 뭐라고 말을 해. 돈도 못 벌고 배달일 하는 처지인데. 신혼집도 네 돈으로 장만했고 걔 비싼 거 누리는 것도 다 네 덕이잖니. 그런 처지인데도 그런 말을 했다고? 엄마, 나 솔직히 남자로서 너무 자존감 떨어지는 것 같고 힘들어. 친구들 남편은 의사인데 몸이 좋아서 무슨 바디 프로필도 찍었다고 그러면서 맨날 비교질하고. 길 가는 남자가 스타일이 좋니, 몸이 좋니, 얼굴이 제 취향이니 하는 말도 막 대놓고 한다? 그걸 또 가만히 듣고 있어? 따지든지 너도 똑같이 비교질하든지 해야지. 집사람 예뻐서 얼굴값 하는 사람인데 내가 매달려서 만난 거야. 그러다가 이혼이라도 당하면 큰일 나잖아. 솔직히 아들이 아주 부족하고 못난 것은 맞았지만 이렇게까지 잡혀 살고 있다고 하니 한숨이 나왔는데요. 아들이 본인의 못난 모습을 인정하면 100% 이혼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은 결국 스스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능력을 쌓고 공부하라는 것이었죠. 아들, 이제 속은 좀 괜찮니? 너 술 마시고 토한 거 치우느라 내가 엄청나게 고생했다. 미안. 엄마한테 못난 모습 내가 안 보여야 하는데. 내가 말했던 거 그냥 다 잊어버려. 나는 우리 아들이 창피하지도 않고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그렇게 못난 모습 인정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잖니. 진즉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단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기는 한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답이 안 나와서. 이혼남 돼도 상관없고 네가 백수여도 상관없으니까 꼭 하고 싶은 일을 찾았으면 좋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엄마가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즘 건강 안 좋아서 슬슬 일도 그만둘 거라면서. 그런 상황인데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또 손을 벌려. 우리 아들이 그렇게까지 걱정하는 거 보니 철이 들긴 들었구나. 배달일 하면서 한 건 한 건 돈 벌다 보니까 돈 귀한 줄 알겠더라고. 집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바로 집 앞인데도 배달 음식 시키고 택시 타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게 다 배달건으로 계산이 되더라. 그런 상황이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낭비하면서 살았는지 알겠더라고. 엄마한테 내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당연한 듯 받고 살았는지도 알았어.
네 엄마가 그래도 건물까지 가지고 있다. 너한테 다달이 들어가는 돈도 요즘 많이 절약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집을 팔아도 만족할 수 있어. 나 사실 엄마 말 듣고 많이 생각해봤다. 집사람이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대 충족시키려고만 했었던 게 잘못인 것 같아. 일단 나부터 단단하게 뿌리를 잡아야 하는데 매일 휘둘리기만 했었어. 이제라도 엄마 말대로 내가 뭔가 성과를 하나하나 만들어 볼까 싶은데 믿어줄 수 있겠어? 나는 우리 아들 단 하루라도 안 믿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한 것만으로도 그간 흘린 눈물 다 보상받는 기분이니 참고해라. 고마워, 엄마. 나 정말 제대로 다시 시작해 볼게. 그래, 그러면 며느리도 너 인정해주고 좋아할 거다. 어차피 집사람이랑은 다시 잘해보기 힘들 것 같아. 걔한테 완전히 잡혀서 살더만. 그게 무슨 소리니? 확실해지면 엄마한테 다 얘기할게. 일단은 엄마도 모른 척 해줘. 아들은 저희 조언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무원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숙학원에 다니면서 매일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의 모습에 변화를 기대하던 저는 몸이 좋지 않아 김밥집 일을 관리자를 고용해 맡긴 채 쉬게 되었는데요. 전보다는 수입이 줄었지만 몸이 편해질 거라 예상했었는데 그것은 저희 착각이었습니다. 집을 자주 비우고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며느리의 요청 때문에 몸을 편하게 쉴 일이 없었죠. 어머님, 김밥 하는 일 그만뒀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집안일을 꼼꼼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방문하셔서 청소 좀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건 어떨까요? 시어머니한테 집안일 하라고 권하는 거니? 어차피 혼자 지낸다고 해봤자 적적하기만 하시잖아요. 집은 파시고 여기 들어오셔서 지내시면 어머님도 좋지 않나요? 내가 들어가면 불편해할 줄 알았는데 인제 와서 오라고 하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어머님이 여전히 불편하기는 한데 마음을 그냥 고쳐먹기로 했어요. 어차피 돈 버는 것도 남편인데 제가 어머님께 빚진 거 없잖아요. 어머님 꼼꼼하게 잘하시니까 집에서 일하시면서 가정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만약에 애라도 나중에 가지면 보모 역할도 좀 해주실 수 있을 거고. 시어머니가 돈을 못 번다고 가정부나 하라는 얘기를 들으니 참 한숨이 나오는구나. 어머님, 솔직히 김밥집 돈도 안 되는 거 하시면서 남편한테 많이 빌붙어서 지내셨잖아요. 저는 염치 없는 사람들 정말 싫어하거든요. 돈도 못 벌면서 돼지우리니 뭐니 잔소리했었던 거 사과도 안 하셨잖아요. 그 일을 아직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지 몰랐구나.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어머님. 이제 일도 안 하시는 마당인데 남편이랑 저한테 대우받고 싶으시면 말 잘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날이 갈수록 안하무인이 되어가는 며느리 때문에 한숨이 나왔지만 언젠가 아들이 정신을 차리면 이런 며느리를 적절하게 해결할 거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을 넘으면 단단히 혼을 내줘야지 생각이 들기도 했고 아들이 제게 말하려다가 며느리에 대한 얘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에 살던 집을 처분하고 아들 집에 머무르기로 결정하게 됐죠. 아들과 가까이서 지내다 보면 집에서 아들을 무시하는 모습도 덜하지 않을까 생각해서였는데요. 아들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주겠다고 말하는 제게 미안했는지 자신이 그간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소고기를 사주더군요. 그렇게 나를 잡아 집에서 소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집에 오더니 대뜸 얼굴을 구기더군요. 그러더니 집에 고기 냄새가 배지 않느냐면서 짜증을 낸다 싶더니 아예 프라이팬을 뒤엎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보일 패악질인가 싶어 황당했지만 오히려 머리는 차분해지더군요. 어머님, 진짜 어이가 없네요. 땡전 한 푼 못 벌고 있으면서 소고기를 처먹고 있어요? 남편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완전 선을 넘으시네. 집에 냄새 다 배고 옷에도 냄새 다 벨 텐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 우리 아들이 사온 소고기다. 당장 줍거라. 떨어진 대로 입에 쳐넣든지. 돈 한 푼 못 벌면서 주우라고 이래라 저래라 난리냐? 나가서 폐지라도 줍든지 아니면 집에서 나가. 며느라, 너 그 발언 감당할 수 있겠니? 뭐? 당연히 감당할 수 있지. 당신이 뭐 어쩔 건데.
너 인플루언서인지 뭔지 된다고 직장도 때려치웠다 들었다. 당장 지원 다 끊을 테니까 그런 줄 알거라. 뭐? 당신이 뭔데 지원을 끊는다만다 난리야? 그럴 돈이나 있고? 우리 남편이 버는 돈에 기생충처럼 빌부터 지내는 년이. 도저히 듣고 있기 힘들어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던 때에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뭔가 하여 보니 아들이 며느리의 뺨을 날린 것이었죠. 아들은 엄마에게 무슨 막말을 짓거리고 있냐면서 난생 처음 보는 얼굴로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도 악을 쓰면서 당장 이혼해도 괜찮겠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아들은 얼마든지 그래도 괜찮다면서 너 같은 꽃뱀에 불륜이나 저지르는 년은 더 꼴도 보기 싫다고 하더군요. 바닥에 널브러진 소고기 위에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며느리의 사진에 저는 경악을 했고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기겁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아들과 이혼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이야기는 더욱 기가 막힌 것이었죠. 며느리는 아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뺨을 때리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살을 꼬집는 등의 폭력을 가해왔었습니다. 아들의 폭행은 이에 비하면 정말이지 사소한 것에 불과한 수준이었고 덕분에 불륜까지 더해져 막대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죠. 이런 사실을 감추고 있었던 아들은 며느리가 제게 보이는 패악질을 참지 못해 분노했던 것이었죠. 1년 뒤 공무원 시험에 매진했던 아들은 마침내 시험에 합격하여 번듯한 사회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며느리가 저와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다시 받아달라 애원한 일도 있었죠. 듣기론 인플루언서가 되겠다며 여전히 사치를 부리다가 사채빚을 지게 되어 완전히 망한 신세가 되었더군요. 사돈들까지 찾아와 애걸복걸하고 있지만 본인들의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를 부리면서 남을 깔보는 인간들인지라 상종도 하지 않았답니다. 오랜 세월의 기다림 끝에 이제야 철이 든 아들은 어딜 가고 무얼 하든지 저를 챙겨주고 신경 쓸 정도로 성숙해지게 되었답니다. 고통 끝에 찾아온 행복이 언제까지고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여보세요? 연진아. 언니 퇴근 중이야? 곧 엄마 생일이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서 언니는 생각해둔 게 있나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형부랑 얘기해봤어? 집 들어가고 있지. 그렇지 않아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직 결정 못했어. 우리가 뭘 해주던 더 크게 돌려주니까 괜히 미안하고 부담스럽기만 하고 뭘 해드려야 좋을지. 좋은데 예약해서 식사 대접할까? 아, 그것도 좋겠다. 이번에 엄마 생일이 주말이니까 나도 시간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언니 바쁠 테니까 내가 알아봐서 예약하고 알려줄게. 근데 설마 이번에도 형부 전화로만 대충 장모님 생신 축하드려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애교로 넘어가는 거 아니지? 작년에 내가 그거 듣고 놀라서 눈 튀어나올 뻔했다니까. 그래도 너나 나나 애교 부리는 딸도 없는데 사위라도 하는 게 어디니? 엄마가 좋아했으니 그걸로 된 거지 뭐. 그리고 네 형부도 말로만 해드리기 얼마나 죄송했겠어. 요즘 불경기라 그런지 가게가 잘 안 돼서 힘들다 보니까 그런 거지. 편들 걸 들어라. 불경기에도 사람들 다 밥 먹고 술 먹는데 형부 가게만 피해서 가는 거겠어? 그것도 그렇게 술집이 많은 홍대에서? 그렇게 장사는 아무나 하냐고. 내가 잘 다니던 회사 다니기 싫다고 가게 차리고 싶다 할 때부터 예상했다. 그리고 언니한테 말하면 괜히 기분 나쁠까 봐 내가 말 안 했는데 솔직히 형부가 우리 엄마한테 지금까지 뭐라도 해준 게 있어? 가게가 힘들기 전에도 똑같았잖아. 생일이던 어버이날이던 1년에 꼴랑 2번 있는 명절 그거 다 합하면 챙겨야 할 날이 4번뿐이야. 남들처럼 평상시에도 모시고 어딜 놀러 가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그 4번도 전화나 대충 하던지 빈손으로 쫄랑쫄랑 따라와서 애교 투척으로 넘어가고 해도 너무하잖아. 우리 엄마는 형부 첫 생일에 축하한다면서 금팔찌 15돈짜리로 맞춰서 선물해줬는데 안 그래? 나도 그거 보면 답답하지. 그래서 우린 해주는 것도 없는데 받기만 하니까 더는 해주지 말라고 그런 거 원하지도 않는다고.
그냥 다른 엄마랑 딸들처럼 연락하고 가끔 만나고 그렇게 지내면 되지. 꼭 어릴 때 못 키운 걸 지금 돈으로 몰아서 해주려 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했는데 통하질 않잖아. 아, 그래야 본인 마음이 편하다나 뭐라나. 아유,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 마음에 담아둬서는 언제까지 미안해할 거래? 엄마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것도 아닌데 상황이 어쩔 수 없었던 거지 뭐. 나라고 형부를 안 죽게 보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옆에서 계속 보면 얄미워서 참다가 이렇게 한 번씩 터지게 된다니까? 받아서 좋아도 아닌 척 좀 하던가 100m 멀리서 봐도 싱글벙글이면서 아휴 그러면서 또 자기 엄마는 엄청 잘 챙기잖아. 이건 얄미운 걸 떠나서 괘씸해. 아, 몰라. 여기서 더 빈정상하면 식사 예약할 때 형부 빼고 예약할 거니까 알아서 하라 해. 너한테 엄청 미운 털 박혔네. 네가 형부 좀 이해해줘라. 뭐 어쩌겠니? 어머님이 힘들게 자식들 키워오신 건 맞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잘해드리고 싶겠지. 저기요, 박미진 씨. 이러다 몸에서 살이 나오시겠어요? 우리 언니지만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남들 심리 이해하고 치료해주기 전에 도대체가 무슨 심리를 갖고 살고 있는지 언니 남편부터 상담을 해봐. 방송 출연이나 아이들 심리치료보다 언니 가정이 더 시급하다고. 알겠어, 기집애야. 안 그래도 오늘 집에 가서 얘기해보려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잘 얘기해볼게. 괜히 설레발치는 것 같아서 말 안 하려 했는데 작년에 그냥 넘어가서 내심 미안했던 건지 뭐라도 해주려나 보더라. 저번에 통장 확인해보더니 목돈 뺀 기록이 남아있던데 형부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 모르는 척 기다려봐. 아휴, 그렇다면 다행이고 미리 말 좀 해주지. 그것도 모르고 괜히 욕했네. 엄마한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도 그 정도 눈치는 있어. 그래, 그럼 레스토랑 알아보고 말해줘. 결제는 언니가 할게. 너도 재판이네 뭐네 바쁘고 직원들 챙기기도 힘들 텐데 그 정도는 언니가 해야지. 오, 언니 찬스. 거절은 안 하겠어? 그럼 잘 들어가고 또 전화할게. 잠시 후. 벌써 들어와? 한참 가게에 있어야 할 시간 아니야?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붙어 있어서 뭐해. 한숨만 나오지. 직원들도 괜히 내 눈치 보는 것 같길래 편하게 있으라고 퇴근했어. 다 같이 멍 때리고 있는 것보단 집에 와서 체력 보충이라도 하는 게 낫잖아. 장사가 계속 안 돼서 큰일이네. 아까 퇴근하고 오면서 보니까 다른 가게는 그래도 손님들이 있긴 한 것 같던데. 술집이나 밥집이나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입에 넣기는 하고 살아야 하니까 횟수를 줄이긴 하겠지만 한 번도 안 할 리 없을 텐데 이상하네. 우리도 아예 손님이 없는 건 아니잖아. 원래 이런 날도 저런 날도 있는 거지. 그나저나 당신 새로 편성되는 범죄 프로그램에서 아동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오늘 다들 모여서 회식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 스케줄이 안 맞아서 다시 날 잡기로 했어. 덕분에 오랜만에 집에서 저녁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데. 그럼 우리 둘 다 일찍 집에 왔는데 간단하게 반주 한잔 하면서 맛있는 거 먹을까? 한동안 바빠서 좋은 시간도 못 보냈잖아. 여보가 침대에서 날 안아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에이, 우리 나이에 어떤 부부가 그런 거라고 산다고 그래. 당신 남편 곧 있으면 50이다 50. 우리가 자식이 있었으면 할아버지가 됐을 수도 있는 나이라고. 제 나이 좀 생각해 주시죠, 교수님. 가게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체력 소모가 큰 줄 알아? 가뜩이나 요즘 비실비실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 마냥 다니는데 당신 실망시키기 싫어. 치, 언제 또 같이 있는 시간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우리 나이가 뭐 얼마나 많다고. 원래 부부금실은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실망 좀 하면 어때? 다 똑같이 나이 먹어가는 처지. 사랑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 내가 말할 때마다 거절한 것만 모아도 책 한 권은 나오겠다. 아우, 됐어. 나도 빈정상해서 더는 말 안 해. 빨리 씻고 나오기나 해. 밥이나 먹게. 너 삐지지 말고. 내가 싫다고 했어? 좋게 얘기했으면 그냥 좀 넘어가지. 못해서 죽은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하면 되잖아. 다음엔 꼭 해줄게. 약속할게. 됐지? 그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 나도 피곤한데 오랜만에 일찍 온 사람한테 계속 구타령 하고 싶어. 빨리 씻고 나올 테니까 같이 밥이나 먹어.
핸드폰 배터리 없으니까 충전기 좀 꽂아주고. 씻으러 가면서 지가 꽂으면 되지 왜 날 시키고 난리야? 에이씨, 꼭 이런 얘기만 하면 화를 낸다니까? 내가 못할 말했어? 다른 데서 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신랑한테 바라는 게 잘못이냐? 얘기를 꺼낸 내가 바보지. 어차피 얘기 꺼내면서도 기대도 안 했다. 밥이나 먹어야지. 어머님이시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미진이니? 창수 전화를 왜 네가 받냐? 아, 오빠 퇴근해서 지금 씻으러 갔어요. 왜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급한 일이시면 오빠 불러드릴까요? 부를 것까진 없고, 그 뭐냐, 차 계약한 거 말이다. 돈이 얼마나 부족했다고 했는지 기억이 도저히 안 나가지고 전화했다. 창수가 계약서 가지고 있을 테니까 네가 좀 찾아봐서 말해주렴. 어머님, 차 계약하셨어요? 너 몰랐니? 창수가 곧 내 생일이라고 통 크게 사줬잖아. 할부로 해도 어느 정도 내야 하는데 조금 부족해서 일단 가계약만 하고 왔거든. 얼마인지 기억이 나야 어디서 빌려보든 할 텐데. 그나저나 요즘 차들이 얼마나 비싸든지 내가 오늘 같이 보러 갔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뒤로 자빠질 뻔했다 얘. 네? 오빠가 어머님 차를 해드렸다고요? 형님하고 같이 돈을 모아서 해드린 것도 아니고 오빠 혼자서요. 그 큰 돈이 어디서 나서 설마 통장에서 돈을 뺐던 이유가 얘는 경숙이가 돈이 어디 있어. 혼자서 자식들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애한테 돈 달라고 하겠니? 그리고 사업하는 남자가 그 정도 여윳돈도 없겠어? 으이그 텔레비에도 나오고 학생들도 가르친다니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영 아닌가 보네. 아유 전화비 많이 나오니까 빨리 계약서나 찾아봐봐. 아까 무슨 서류 파일에 넣어주던 것 같던데 없니? 파일이 있긴 한데 잠시만요. 제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갑작스러울 것도 많다. 부족한 금액 체크해놨는데 확인만 하면 되는 걸 뭘 이리 오래 걸려. 빨리 말해달라니까 전화비 많이 나와. 아, 네. 여기 2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맞아요? 맞다. 나이를 먹으니까 기억력도 약해지는지 왜 이리 가물가물한 건지.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아서 그런가? 또 까먹을지 모르니까 적어놔야겠다. 2천만 원. 그래 고맙다. 창수한테 나도 알아볼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전해주고 이만 끊으마. 이 시간에 전화 올 사람 없는데 누구야? 당신 어머님 차 사드렸어? 엄마 곧 생신이잖아. 하나뿐인 아들인데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잖아. 엄마랑 통화했어? 나한테 말은 해줬어야지. 어머님한테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이미 계약서까지 썼구만. 어떻게 이런 중대한 일을 아무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할 수가 있어? 얼마 안 하는 거야. 마음 같아선 더 좋은 차 해드리고 싶었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나마 엄마가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걸로 괜찮은 걸로 골랐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장사도 안 돼서 생활비 통장에 입금도 못 한다고. 내 돈으로 생활한 지 꽤 됐고 가게도 월세 못 내서 보증금에서 까고 있다며. 근데 차가 가당키나 하냐고.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해준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그게 이렇게 화낼 일이야? 남이 아니고 내 엄마라고. 그리고 어차피 생활비라는 게 당신이랑 내가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인 거잖아. 누가 더 내던 우리를 위해 쓰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막말로 내가 당신처럼 돈을 많이 벌었으면 쿨하게 난 생활비 내지 말라고 얘기할걸? 근데 당신은 그런 말 안 하잖아. 나도 아무런 토 달지 않고 내고 있고. 꼴랑 몇 번 못 낸 거 가지고 그렇게 생색내면서 살지 말자 우리. 그럼 우리 엄마는? 어머님하고 우리 엄마하고 생일 한 달도 차이 안 나. 그건 알아? 어머님보다 우리 엄마가 생일이 더 빠르다고. 당장 이번 주말이 엄마 생일이라고. 당신 작년에도 전화해서 콧소리 내면서 애교 부리고 입 싹 닦았잖아. 작년뿐이야?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뭐라도 챙겨준 적 없잖아. 어버이날이던 생일이던 명절이던 해준 게 하나라도 있어? 우리 엄마 선물은 준비해놓고 이러는 거야 지금? 아 진짜. 엄마 생일 선물 사줬다가 듣지 않아도 될 말들까지 다 듣고 앉았네. 이런 식으로 계산적으로 나오면 안 되지. 야 솔직히 우리 집이랑 니네 집이랑 똑같냐? 장모님은 내가 해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갖고 계시잖아. 뭘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게 없는데 어떡하니?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장모님이 충분히 사실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엄마는 지금까지 명품 가방 하나 없이 살았잖아.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했으니까 이제라도 좀 편하게 사시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안 이꼽냐? 이래서 돈 많은 부모를 둔 애들은 이런 지극한 효심을 이해를 못한다니깐. 말이나 못하면 사람이 정성이라는 게 있어. 당신의 그 가짠지도 않은 애교에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뭘 선물해주던 우리 엄마가 안 좋아하겠니? 설령 이미 있는 거여도 내팽개치고 당신이 준 것만 갖고 다닐걸? 챙겨줄 생각이라도 해봤으면 말을 안 해. 그런 적도 없었으면서 엄마가 선물해줄 땐 좋아가지고 넙죽 받기 바쁘지? 그럼 안 받냐? 원래 사위 사랑은 장모라잖아. 다 날 이뻐하셔서 해주시는 건데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건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너 부모님 이혼하시고 양쪽 다 연 끊고 산다는 거 내가 말려서 외가 쪽이랑 계속 잘 지내는 거잖아. 안 그래? 그게 고마워서 더 나한테 잘해주시는 건데 왜 네가 난리야? 난 어머님한테 받은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해드리면 내가 해드렸지. 형님 이혼하셨을 때 당장에 애들이랑 살 집 없다고 해서 돈도 보태드렸고 어머님 병원비며 생활비는 물론 여행 가시거나 뭐 필요한 거 있으실 때마다 내가 해드렸다고. 내 말이 틀려? 야, 우리 엄마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냐 지금? 밖에서 교수님 선생님 소리 들어가면서 TV에도 출연하고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돈 좀 벌고 잘 나간다고 이렇게 사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우리 엄마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 우리 엄마도 돈 있었어 봐. 누구보다 며느리한테 퍼주느라 난리였을걸? 넌 우리 집 상황을 다 알면서도 돈 가지고 유세를 부리더라. 이럴 거면 처음부터 해주지를 말던가. 원래 있는 사람이 쓰면서 사는 거지 없는 사람이 쓰다간 죽는 거야. 야, 나는 할 말 없는 줄 알아? 처음엔 부모님하고 안 산 세월이 길어서 우리 엄마랑 누나를 친가족으로 생각하고 대하겠다더니 안 그런 지 꽤 되지 않았어? 네가 아는 가족은 변하디? 원래 가족이란 건 안 변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지고 외면해도 가족만큼은 옆에서 변함없이 지켜주는 거라고. 우리 엄마랑 누나처럼 불쌍하고 힘들게 산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뭐라 하고 싶니 너는?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나랑 연진이 자수성가했어. 부모님 도움 없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라고. 능력 좋고 돈 많은 부모 밑에서 자라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줄 알아? 결혼할 때 돼서야 다시 엄마랑 만나기 시작했는데 내가 무슨 지원을 받았겠어. 혼자 알바하면서 장학금 받고 공부해서 이 위치까지 온 거야. 연진이 또한 전액 장학금 지원받아서 변호사 된 거야. 알고나 얘기하는 거니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벗어날 노력을 해야지. 상황 탓만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뭐가 바뀌기나 해?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성격이 살갑지 않을 뿐이지 어머님이랑 형님한테 그 누구보다 잘했어.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한테나 물어봐도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것보다 훨씬 잘했다고 얘기할걸? 내 반만큼만 했어봐. 내가 이런 말을 하나. 아이씨, 진짜 더는 못 들어주겠네. 그래, 너 잘났어. 그러게, 너 좋다는 놈들 중에 하나 골라서 결혼하지. 볼 것도 없는 나랑 왜 결혼을 했냐? 내가 그렇게 한심하면 처음부터 말을 하지 그랬어. 이렇게 사는 거에 네 탓도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길을 들여놨는데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장모님이나 증조할머니나 그 연세에 갖고 있는 주차장에 가게에 아파트에 빌라에 다 합하면 재산이 얼만데. 그런 분들도 사람 가지고 계산 안 하시던데 넌 왜 사람이 능력이나 씀씀이로 평가를 하냐? 좀 보고 배워. 돈 많은 사람들은 마음가짐도 씀씀이도 다 커야 하는 거야. 알겠어? 증조할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다 어머님 주실 거고 그럼 네가 다 받을 거니까 사람 이렇게 하대해도 되는 거야? 오랜만에 집구석에서 밥 좀 먹을라 했는데 입맛 다 버렸네. 너 혼자 먹던지 마음대로 해. 뭐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갑자기 어딜 나가. 얘기도 다 안 끝났는데 이렇게 나가면 다야? 여보, 오빠, 지금 내 말 안 끝났잖아. 다음 날. 대표님, 손님 오셨는데요. 들어오시라 할까요? 저희 수임한 사건들 미팅은 다 끝나지 않았나요? 저한테 배당된 건 다 한 걸로 아는데. 어? 언니! 뭐야, 왔으면 전화를 하지. 의뢰인이신 줄 알았잖아. 사무장님, 저희 언니예요. 커피 한 잔씩만 부탁할게요. 강의 끝나고 지나가는 길에 서프라이즈로 잠깐 들렀지. 우리 동생 통화만 하고 얼굴 본 지 꽤 된 것 같아서. 바쁜데 내가 방해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다, 언니. 오늘 스케줄 다 끝내서 숨 좀 돌리려 했는데 잘 됐지 뭐. 이렇게 둘 다 바쁘게 살 줄 알았으면 어릴 때 놀러 다니기도 하면서 같이 시간 좀 많이 보내둘걸. 시간에 쫓겨 사니까 그럴 틈이나 있냐고.
언니랑 나랑 무슨 랜선 자매 맺은 사이인 줄. 변호사가 원래 말을 잘하는 직업이었나? 맨날 말하는 나보다 말빨이 더 좋은 것 같다? 그걸 이제 아셨나? 원래 뭐든 언니보다 내가 뛰어났거든? 내 학력과 스펙과 이력 쫘라락 읊어줘? 어우, 야, 됐어. 잠꼬대로도 읊게 생겼으니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그나저나 빨리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지? 속일 사람을 속여. 언니가 지나가도 전화로만 인사할 정도로 바쁜 사람인데 굳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 그것도 내 사무실까지. 어제 형부랑 얘기해본다더니 형부랑 싸웠어? 내 속에 들어갔다 나왔니? 얼굴에 쓰여있는 것도 아닐 텐데 눈치 백단이 따로 없다. 무서울 지경이다, 이 기집애야. 아휴, 어디다가 말할 것도 없고 내 직업 특성상 남들 속 얘기 들어주고 응원해주고 치료해주는 사람인데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 이럴 땐 내 동생밖에 더 있겠니? 그래, 얘기해봐. 뭐 이번엔 애교도 모자라서 삥 꽂고 춤이라도 준비했대? 차라리 그랬으면 이렇게 화가 나지도 않겠지. 내가 지금까지 뭘 보고 같이 살았는지 회의감까지 든다니까. 사람이 정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는데 아마도 내 자신도 모르게 그러려니 하고 많이 참아왔던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단번에 마음 정리가 될 수 있겠어. 헐? 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내가 맨날 형부욕을 해대도 원래 그런 사람이라면서 커버치기 바빴으면서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상황이 이 정도까지 흘러갔대? 통장에서 돈 뺐던 기록 있지? 그거 어디다 썼는지 아니? 어머님 생신이라고 차 사드렸단다. 기가 막혀서 진짜. 그것도 네 형부한테 들은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전화 와서 알게 된 거야. 물어보는 말에 어찌나 당당하게 대답하던지 내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괜히 괘씸해가지고 유치할 정도로 물고 늘어졌는데 완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지금까지 나랑 살면서 우리 엄마 생일은 물론 어버이날, 명절 통틀어서 한 번이라도 챙겨준 적 있냐 했더니 장모님은 돈도 많은데 필요한 게 뭐가 있겠냐면서 자기 엄마는 가진 것도 없이 힘들게 살았으니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더라.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진짜 짜증나더라. 미친? 차를 사주는 게 말이나 되냐? 와, 진짜 염치가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있나? 사람이 맞긴 한 거야? 아니, 아무리 뻔뻔해도 그렇지 돈 없이 힘들게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들 오히려 숨기지 않나? 근데 자기 집이 가난하다는 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 돈 있는 사람이 쓰는 게 맞는 거지 없는 사람이 쓰겠냐면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내뱉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었어. 그렇게까지 자격지심이 심한 사람인지 몰랐는데 자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더라고. 이혼해서 힘들게 일하며 애 키우는 누나랑 혼자서 남매 키우는 엄마 생각하면 더 해줘야 한다고. 가족이 뭔지 잘 모르고 자라서 이해 못하겠지만 원래 다들 그렇다고. 능력 좋고 재산 많은 엄마나 할머니는 씀씀이도 크고 마음도 넓은데 왜 이렇게 계산적으로 사람을 대하냐고 보고 좀 배우란다. 그 얘기를 듣는데 다른 말이 안 나오더라. 증조할머니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증여 얘기까지 꺼내는 거 보면 혼자서 그 생각까지 했나 보더라고. 참나. 와, 나 진짜 쌍욕 나올 뻔. 그래서 지는 힘든 누나랑 엄마한테 배워서 그렇게 사는 거래?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요즘에 그런 말이 있잖아. 가난한 건 죄라고.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어? 가난함은 되물림 된대. 가난한 집에서 큰 사람은 커서도 가난하게 살고 자기 자식한테도 가난함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더라. 왜? 그 생각과 생활 방식이 뼛속까지 박혀 있으니까. 뭐든지 그걸 방패 삼아서 합리화시켜버리잖아. 막말로 돈 벌고 싶고 장사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나는 택배 야간 알바라도 하면서 투잡 쓰리잡 가리지 않고 돈 모아서 가게에 투자했어. 그 정도의 노력도 없으면서 맨날 장사 안 된다, 돈 없다, 신세한테만 하고 자기 집에 필요한 것들은 다 언니한테 부탁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힘들게 살아왔으면 당연히 엄마나 누나는 씀씀이가 작을 텐데 자기는 뭘 보고 배워서 비싼 차에 들이는 씀씀이가 생긴 거래? 와이프나 처가댁이 잘 살아서 본인도 그러고 싶으면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되지. 이거 완전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의 표본이야. 짜증나. 귀가 간지러웠나 보네. 하여튼 양반은 못 된다니까. 여보세요?
그렇게 사람 얘기도 다 안 끝났는데 나가버리더니 이제 와서 전화는 왜 해? 야, 장모님한테 2천만 원만 빌려와. 뭐? 다짜고짜 전화해서 하는 말이 2천만 원을 빌려오라고? 지금 장난하니? 누가 그냥 달라고 했어? 빌려달라고 갚을 테니까. 내일까지 잔금 다 치러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장 그 큰 돈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장모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럼. 나라고 너한테 전화하고 싶었는 줄 알아? 야, 우리 집이 니네 지갑이냐? 우리 엄마가 니네 엄마야? 네가 필요하다고 하면 돈 주게? 필요할 때마다 꺼낼 쓸 수 있는 통장 취급을 하고 있어. 사람 짜증나게. 뭐? 내가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2천만 좀 빌려달라는 건데 뭐가 어쩌고 저째? 지금 말 다 했냐? 사람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돈 좀 있는 집안이라고 이래도 되는 거야? 너 지금 어디야? 내가 당장 갈 테니까 내 앞에서도 똑같이 얘기해봐. 아, 오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 내가 없는 말 했어? 니네 엄마 잔금 내일까지 치러야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 사과 한마디 없이 돈 내놓으라는 게 잘했다는 거야? 그리고 빌려달라고 네가 갚을 능력이나 있고? 네 통장 텅텅 빈 거 웬만한 사람이 다 아는데 뭘 갚겠다고 큰 소리야. 나중엔 어물쩍 넘어갈 게 뻔하잖아. 은행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신용도를 보고 돈을 내주는데 널 뭘 보고 돈을 빌려주겠니? 그럴 바에 기부를 하지. 여보세요? 아이고 미진아, 흥분 좀 가라앉혀라. 어젯밤에 창수가 너하고 싸우고 한밤중에 집으로 쳐들어와가지고는 니들이 한 얘기 내가 다 들었는데 창수가 잘못한 게 맞다. 나도 엄청 뭐라 했어. 난 당연히 네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줄 알았지. 너 모르게 사주는 거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됐다고 거절했을 거다. 그러니까 얘가 요즘 많이 힘들어서 괜한 소리를 했다 생각하고 네가 이해해 주렴. 응? 창수는 내가 잘 달래서 사과하라고 얘기할 테니. 어머님, 저하고 다퉜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던 저하고 얘기를 끝내야죠.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의견도 조율하며 맞춰가면서 살아야 하는데 마음처럼 안 되니까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화만 내다 가서는 어머님 집으로 가버리면 남겨진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혼냈다고 했잖니. 너하고 싸워서 기분도 좋지 않을 텐데 나한테도 쓴소리 들었으니 속이 속이겠어? 지 딴에는 엄마 고생했다고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의 한 행동인데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 몰랐겠지. 니들 일이니까 니들이 해결하는 게 맞는 소리지만 때로는 조금이라도 더 산 어른 얘기를 듣는 게 도움될 때도 있는 법이야. 그러니까 이번엔 미진이 네가 굽히고 창수가 해달라는 대로 못 이기는 척 해주렴. 그럼 창수도 사과하겠지. 그럼 결국엔 오빠가 어머님 생신 선물로 사드린 차를 위해서 모자란 계약금을 저희 엄마한테 받아와야 이 일이 해결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그마치 2천만 원이에요. 다른 날도 아니고 어떻게 저희 엄마 생일이 며칠 뒤인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상태로 바라는 걸 요구할 수가 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정말 다들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이해해야 하는 건데요? 어머머, 얘가 소리 지르는 거 좀 봐. 누가 그냥 달라 했어? 창수가 갚는다고 빌려달라잖니. 그게 뭐 어렵다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 없이 산다고 내가 며느리한테까지 구박받고 눈치 보며 살 줄은 몰랐다. 이렇게 살아서 차가 무슨 소용이니. 나가 죽어야지. 더 살아봤자 앞으로 이런 취급이나 더 당할 텐데 자식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 것도 미안한데 부끄럽게까지 살아야 한다니. 그래, 가난한 게 죄다 죄요. 그 돈 많은 집 구석에서 2천만 원이 그리도 아깝더냐.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아무리 내가 궁상 맞다지만 없이 사는 시엠이 불쌍하게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그렇게 돈도 잘 벌면서 애도 없는데 그 돈들 다 어디다 쓰려고 야박하게 굴어. 이렇게 심보가 못됐으니까 애도 안 생긴 거 아니야, 이 못된 년 같으니라고. 어머님,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제가 어머님이랑 형님한테 이런저런 이유로 해드린 돈만 합해도 억 단위가 넘어요. 그런데도 제가 야박하고 못됐다고요? 그래서 애가 안 생긴다고요? 애 안 생기는 문제가 누구한테 있었는데요? 제가 아니라 오빠가 문제였다고요. 어머님의 아들이 원인이라고요. 그걸 탓하시려면 아들 붙잡고 하셔야지 왜 엄한데다 갖다 붙이세요? 네가 나한테도 이러는데 창수한테는 안 그랬겠냐? 지금까지 사는 동안 돈 가지고 가진 유세는 다 떨면서 남자 기도 못 피고 살게 했겠지. 그런 와이프랑 살면서 몸이 건강하겠어? 그래 놓고 어디서 내 아들이 문제라는 말을 짓거려?
원래 부자년들은 그렇게 싸가지가 없는 거냐? 하기야. 돈이나 세면서 애들 내팽개치고 제멋대로 크게 냅뒀으니 이렇게 가정교육 못 받은 티 내면서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게 컸지. 지혜도 못 낳는 이딴년이 무슨 텔레비까지 나와서 애들 심리를 치료하고 상담을 한다고.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게 분명하구만. 더 이상 안 되겠네요. 저 그쪽 아들이랑 이혼할 겁니다. 더 이상 당신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니 저한테 막말하지 마세요. 모독죄로 신고해버리기 전에. 뭐야? 이혼? 네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우리 창수랑 이혼을 하겠대?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이게 이혼할 정도의 일이야? 얘 창수야, 전화 좀 받아봐라. 아무래도 얘가 이상해진 것 같아. 뭐에 씌어도 단단히 씌인 건지 너랑 이혼을 하겠단다. 너 다시 말해봐. 나랑 이혼을 하겠다고? 못할 것도 없잖아. 오히려 잘 되지 뭐.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사는 수준이나 달라도 너무 다른데 지금까지 억지로 맞추려니 얼마나 힘들었어. 이쯤 하면 할 만큼 했으니 서로 밑바닥까진 보지 말고 좋게 그만하자. 끝까지 지 마음대로네. 야, 지 잘난 맛에 남편이고 시댁이고 안중에도 없는 사람한테 아쉬울 거 없어. 존중은커녕 어른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꼬라지 보니까 지금까지 발톱 숨기고 산 모습에 소름이 끼칠 지경이니까. 가족이 없을 때부터 알아봤다. 이혼을 하던 말던 상관없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끝낼 수는 없지. 내가 외도를 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혼도 네가 먼저 얘기 꺼낸 거잖아. 난 이혼을 당하는 피해자 입장이라고. 그럼 당당히 재산 분할 요구할 수 있는 거 알지? 우리가 같이 산 지 10년도 더 됐고 장모님이 해주신 이 집만 해도 얼만데. 소송을 하던 뭘 하던 간에 어떻게 해서든 내 목숨 받아서 나가야 하지 않겠냐? 분명하게 공동재산인데 받을 건 다 받고 끝내야지. 안 억울하지? 이 집에 당신 게 있다고 우기는 꼴이 하찮고 재밌네. 하기야 염치가 있는 놈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으니까 놀랍지도 않다. 어디 소송을 걸 거면 걸어봐. 대신 있는 힘을 다해야 할 거야. 알다시피 연진이가 내 담당 변호인을 맡아줄 거고 소송이던 뭐던 거는 족족 어떻게 해서든 밟아줄 의지가 넘치거든. 언제까지 사람 우습게 보는지 두고 보자. 절대 이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을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걸? 지금까진 운 좋게 네 본 모습 숨기고 능력 좋고 돈 잘 버는데 기부도 많이 하고 힘든 아이들 도와가며 사는 연기가 통했겠지만 다 까발려줄게. 남편 능력 없고 못 사는 시댁 개무시하면서 잘 나가는 자기 집안과 차별하고 그런 걸로 눈치 주는 수준 낮은 비열한 인간이었다는 걸 알게 돼도 사람들이 널 찬양해 될까? 즐길 수 있을 때 즐겨. 아직까지 우리나란 불우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연민과 동정심이 생기는 살기 좋은 나라거든. 극소수의 잘 사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게 당연한 나라라고. 어떡하지? 그렇게 악에 바쳐서 협박을 하는데 정말 조그만 강아지가 짖는 것 같아서 귀엽게 느껴질 정도라 괜히 미안해지네. 과연 사람들이 끝까지 날 좋아해주고 내 편에 서줄지 궁금하긴 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소송 걸어주길 바랄게. 그리고 서로 의사표현까지 다 한 김에 더 시간과 감정 낭비할 필요 없잖아? 또 할 말 있거나 자세한 내용은 내 변호사와 하도록 해. 난 누구와 달라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이거든. 이만 끊자. 언니 잘했어. 왜 저런 소리를 듣고 있나 싶었는데 입에서 이혼하자는 얘기 나오자마자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질렀다. 드디어 즐기고도 즐겼던 그 악연과의 끝이 보이는구나. 그러게. 이제 정말 끝을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자기들만의 자격지심에 빠져서 남들을 왜곡하는 거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나 하나 호구 잡는 것도 모자라서 아무 죄 없는 우리 집까지 들먹여가며 욕하는 꼴은 선을 넘었잖아. 내가 지금까지 계속 옆에서 도와줘도 그 집구석에 왜 발전이 없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재산 분할 소송한다길래 내가 좀 알아봤거든? 근데 이제 형부 아니지? 윤창수 씨 누나가 윤경숙 씨 맞지? 1년 전에 가게를 담보로 보증서 준 기록이 있던데 언니 그거 알고 있었어? 미친 짓도 여러 가지로 하는구나. 아무리 가족이라도 보증은 함부로 서주는 게 아니라던데. 결혼도 안 한 총각이라면 몰라도 상의 한마디 없이 뭐든 제멋대로 하고 다녔네. 그렇게 하면 누나 인생이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 되지도 않는 가게로 담보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뭐 되던 안 되던 또 언니나 우리 집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저지른 일이겠지 뭐. 이제 그런 모습 안 봐도 되니 속이 다 시원할 뿐이야.
그리고 대충만 정리해봐도 저쪽에서 별짓을 다 해도 승소할 확률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 다리 뻗고 언니는 언니 일 하면서 있으면 돼. 자기 혼자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건데 뭐하러 걱정을 해. 발버둥 쳐봤자 자기들 현실 깨닫기밖에 더 하겠어? 그럼 잘 부탁할게. 2달 뒤 재판날. 고생했어 언니. 내가 얘기했지? 이렇게 결과가 뻔한 걸 가지고 변호를 하다니 판사님 얼굴 뵙기가 민망할 정도였다니까. 고생은 네가 더 했지.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판사님이 상대 측이 제출한 자료들이나 증거들 기각하는 거 보면서 웃음 참느라 웃겼는데 결과 나왔으니 바로 실행하고 완벽하게 끝내는 게 낫겠지? 자, 200만 원 송금 완료? 야, 제대로 보낸 거 맞아? 영 빠뜨리고 보낸 거 아니야? 절대 저 금액이 나올 리가 없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기요, 윤창수 씨. 우리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데 야, 너 이딴 식의 반말은 삼가주시죠. 못 배운 티 이렇게 내실 거예요? 듣는 사람까지 저급해지는 느낌이라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설마 0을 빼고 보내는 그런 유치한 짓을 하겠어요? 나온 결과에 맞게 제대로 확인하고 보냈으니 받아들이시죠. 뭐? 이게 진짜 판결 결과라고? 동생이 변호사라고 니들 둘이 짜고 친 거 아니야? 니네가 돈으로 판사 매수했냐? 이러려고 양측 변호사들만 참석해도 되는 걸 너까지 따라간 거지?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알아? 거기 딱 기다려. 내가 판사한테 직접 듣기 전까진 이 결과에 승복 못하니까.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어쩜 생각하는 게 딱 거기까지인지. 이래서 수준 낮은 사람은 상대하는 게 아니랬는데 애써 시간까지 들여 정성스럽게 소송에 응해주고 상대해줬더니 이젠 그 결과 가지고 딴질 것이네. 법원 와서 판사님 멱살이 잡고 따지던 땡깡을 부리던 그건 그쪽 마음대로 하고 그쪽은 딱 200만 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게 팩트야. 알겠어? 야, 집만 해도 몇 억이고 차에 뭐에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얼만데 어떻게 200만 원이야? 멍청하면 가만히라도 있어 제발. 예전에 사업자 대출 받으려면 부부 재산 잡히는 거 다 줄여야 한다고 집이며 차며 싹 다 우리 엄마 명의로 돌려놨는데 어떻게 분할이 되겠어요. 금붕어도 아니고 본인이 한 짓을 까먹고 이런 일을 저지르나? 그래도 그쪽 말대로 내가 돈을 좀 잘 벌어서 나눌 게 있긴 했는데 그것마저도 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쪽이 기여를 한 게 없다네. 일이라고는 술집 운영하면서 수입은커녕 월세랑 재료값 모자라서 공동생활비 통장이랑 적금 통장에서 중도인출을 밥 먹듯이 하고 그쪽 집에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식인 아들이 아닌 내가 이체한 수많은 기록들까지. 입 아프게 더 말을 해줘야 이해되겠어요? 내가 유흥에다가 돈 뽑아 쓴 것도 아니고 일에다 쓴 건데 그게 뭐가 어때서? 그리고 시댁 식구들한테 사용했다고 해도 어차피 다 가족 아니야? 가족을 위해 사용한 돈인데 누가 쓰면 어떻다고 난리야.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아이가 안 생긴 이유의 원인이 내가 아닌 그쪽에게 있었는데도 시어머니는 내 탓을 하며 면박을 주고 전화통화로도 폭언을 하셨죠. 물론 증인도 있으니 발뺌할 순 없고요. 아이를 떠나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늘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했던 나를 외면하고 피하기만 바빴으니 당연히 부부관계에 있어 소홀함도 인정된 부분이고요. 그쪽이 말한 것처럼 시댁도 가족이니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필요한 지원은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끝없는 요구와 틈만 나면 우리 엄마까지 돈줄 취급하셨죠. 우리가 또 언제 폭언을 하고 장모님을 돈줄 취급했다 그래. 헌증 있는 거 아니냐? 비슷한 뉘앙스를 풍겼던 적은 있었을지 몰라도 제발 부풀려서 얘기하지 마. 과대망상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솔직히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어때서 그래? 그럼 없는 우리가 써야겠냐? 가난함이 되물림 된다는 말이 딱 맞나 보네요. 가난함을 방패 삼아 무엇이든 합리화시켜버리는 집에서 크고 자랐는데 물려줄 게 가난함밖에 없는 게 당연하겠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현실이 싫고 벗어나고 싶다면 노력을 하면 될 텐데 그러진 않고 언제나 세상 탓만 하면서 베푸는 친절에도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서 뭐만 하면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 먼저 급을 나눠 사람을 대하는 식이니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 그쪽 집안이 여지껏 그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컸는데 누굴 탓하겠어요? 야 박미진 너 말 다 했어? 그러니까 가망 없는 짓 좀 그만하세요.
한 푼도 안 줘도 되는 걸 불쌍하니까 넓은 아량을 베풀어서 중도 인출하고 남은 금액 중에서 딱 절반인 200만 원 이체해 준 거니까 감사하게나 생각하세요. 아, 맞다. 200만 원으로 누나한테 이자라도 먼저 내라고 주면 되겠네. 능력 없어서 와이프랑 처가댁에 빌붙어 사는 사람이 누나 보증까지 서줬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가족에 운운하더니 본인에 대한 애정은 없었나 봐요. 그때 또 당연히 우리 집안이 해결해 줄 거라 믿고 덜컥 해줬을 텐데 이젠 다 물 건너갔으니 어떡하면 좋을까요? 그러게 사람이 주제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본인 주제도 모르면서 왜 남을 챙기려고 주접을 떨다 스스로 인생을 나락으로 추락시키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그냥 불쌍한 인생 건드려 뭐하나 통 크게 불우이웃한테 기부했다 치고 거지들한테 들어갔던 내 돈들은 안 돌려받을 테니까 더 이상은 볼 일도 연락할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내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했는데 또다시 불응한다면 그땐 내 인지도와 인맥, 집안, 돈을 다 퍼부어서라도 그쪽 가족들이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밑바닥을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요. 물론 집안의 재력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걸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맹세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을 뿐인데 늘 바라는 게 늘어가기만 했고 어느 순간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가는 게 있다면 오는 게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힘들게 고생하며 자기를 키워준 엄마 생일에 차를 사줄 수 있죠. 하지만 저희 엄마한테 똑같이 차를 사주길 바란 것도 아니고 정말 사소하게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 딱 한 번이라도 문구점에 파는 장난감 반지라도 챙겨줬으면 이렇게까지 실망하고 정이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사과는커녕 끝까지 본인들이 무엇이 잘못된지 모른 채 부족한 돈을 빌려오라니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는지 놀랐습니다. 가난한 집과 잘 사는 집이라는 건 자기들이 불리할 때만 꺼내드는 비장의 무기 같은 거였죠. 그렇게 이혼하고 재산 분할 소송까지 끝낸 후 엄마와 동생과 함께 밥을 먹으며 그동안 있던 얘기를 해주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물론 서운함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겠지만 정말 괜찮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줄은 몰랐다면서요. 놀람 다음엔 괘씸함으로 변하신 엄마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면서 정말 돈 많은 사람을 무시한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며 전 남편의 누나가 일하던 주차장 인사 담당에게 전화해서는 해고하라 하셨네요. 그동안 근무지 이탈하고 손님 차를 끌고 나가는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었는데 사돈이다 보니 모른 척 넘어가 주셨던 거였죠. 결국 일자리를 잃어버린 누나는 대출까지 받아 빌린 돈을 못 갚았고 보증을 서준 전 남편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겠죠? 가난함이 죄가 아니라 그걸 무기 삼는 게 죄 아니겠어요? 언젠간 꼭 깨닫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제 일도 열심히 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 거예요. 그게 제 행복이니까요.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